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선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형님, 오늘 전력 설비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대한전선 혼자 못 갔더라고요. 분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전선주가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온전선이 22, 대원전선 5%, 일진전기 4%. 근데 대한전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5만 원대 주가가 35만 원까지 퍼센트가 상승을 해줬다가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장주는 누굽니까? 대장주는 가온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얼마나 올랐었을까요? 대한전선은 3만 원대 주가가 7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00% 조금 올랐죠. 예, 그래서 얘가 대장은 아니고요. 700% 올라간 가온전선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녀석이 다시 대장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을 메인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대장주의 특징은 뭡니까? 하락할 때 덜 빠집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어때요? 하락할 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올라가기 전 주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세가 나온 거고, 다시 반등을 시작할 때 약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테마주를 할 때는 항상 대장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급의 꼬임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5월 초부터 됐다고요. 왜? 삼성과 하이닉스의 ETF가 나온 게 5월 초니까요. 그때부터 작살이 납니다.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런 말하기가 좀 자조적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5월달 초반까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얘도 수급 뺏겼죠? 뺏겼고, 대원전선 볼까요? 대원전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때요? 대장주가 늦게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이 대장입니다. 이 특징으로 봐도 대장이죠? 더 강하게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총으로도 한번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가온전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끌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대한전선은 어떻습니까? 대한전선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의 물량을 뺏으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었다. 주가 폭락 시간에 얘네들은 안 빠졌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개미들만 열심히 털려 나갔지 뭐 얘네들은 안 털려 나갔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외국인이 좀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대원전선은 볼까요? 대원전선은 어때요? 기관과 외국인, 기관 그냥 가만히 있고 외국인과 개인만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총 얼마죠? 시총 8천억입니다. 가온전선 시총 얼마죠? 3조 8천억. 대한전선 얼마죠? 6조 6천억.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빨아먹으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던 거고, 대원전선같이 8천억짜리 조금 작은 종목들은 수급에서 유의미함이 안 나타났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수급의 유의미함, 다시 얘기해서 개미가 주가를 반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그러니까 시총이 조 단위로 넘어가는 녀석들은 수급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지금 대장주는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두 가지로 보면 좋은데, 테마주의 대장주는 가온전선이다. 그리고 가온전선이 과거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했고 가장 늦게 떨어졌으며 가장 적게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반등세가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한전선이 아니라 가온전선이 전선주에서는 대장이다. 대장주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맨날 이렇게 은율적으로 그냥 얘기만 했더니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흐름을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녀석이 대장이니까 이 녀석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이 녀석을 볼 필요 있나? 업종으로 보도록 합시다. 업종으로 보도록 하면 언제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4월 초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4월 초부터. 보이죠? 왜 상승세가 나왔는지 업종 히스토리를 보도록 하죠. 4월 초가 여기입니다. 쇼티지 장기화 속 구조적 성장세,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장기화 전망,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AI에 투자를 한다. 빅테크들이 미친 듯한 데이터 투자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걔네들이 1차적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는 뭐예요? 전력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얘네들과 발전소의 이어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밖으로 나가는 외부 출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전선주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으니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았겠느냐 가 흐름입니다. 흐름 이해가시죠? 그래서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게 실적으로 연결됐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실제로 수주로 이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장기적인 빅사이클이라 그랬으니까 장기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미친 듯이 쏠려가면서 모든 종목들이 5월 달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수급적인 쏠림으로 이 녀석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온전선의 흐름을 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쫙 들어왔다가 여기서 꽝 하고 나간 다음에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기관이 던지고 나가는 걸까요? 이제 끝장난 걸까요? 이것들을 좀 보면 금융투자와 투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여요? 기관을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기관의 모습이 이렇게 가는데 기관의 자금을 끌어올린 건 누굽니까?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들어와서 안 나갔어요. 얘네는 지금 수익이 작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꽝 하고 나간 건 누굽니까? 투신입니다. 투신. 투신이 어떻게 나갔냐면 언제 나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투신이 이날에 나갔어요. 6월 12일과 15일에 나갔습니다. 보이죠? 얘네가 60만 준을 넘게 던졌거든요. 그걸 이제 개미들이 받았죠. 개미들과 외국인이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미들을 보면 이렇게 투신이 던진 물량을 전부 다 개미들이 받았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이 녀석 공시를 보면 말이죠. 6월 2일과 5일 아니었습니까? 맞죠? 6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나갔잖아요. 이때 공시 내용이 있어요? 공시 내용이 없네요. 보이죠? 공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6월 12일과 5일에 나갔는데 투신에서 굉장히 나갔는데 마침 다음 날인 16일에 우연치 않게 무상증자 결정이 나옵니다. 16일에. 그래서 차트를 보면 6월 16일이 어디냐? 6월 12일이 여기죠? 기관과 외국인이 미친 듯이 던지고 나갑니다. 던지고 나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던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요날 16일에 장 끝나고 무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꽝 하고 날아갑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여기 보면 이 투신이 던졌잖아요. 투신이 이렇게 던졌잖아요. 이걸 누가 봐서 개인이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던진 바로 다음날 뭐가 나요? 무상증자 결정 발표가 난단 말이야. 이 개인이 누구겠냐고. 옆집에서는 김씨 아저씨일까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관계자라든지 거기에 뭐 정부에 닿을 수 있는 무언가의 개인이겠죠. 그 양반들이 여기에서 자금을 바짝 모읍니다. 바짝. 최저가죠. 바짝 모아서 이렇게 쫙 들어올린 겁니다. 보이죠? 얘네들이 들어올 때 이 금액을 지금 뭐 100%도 아직 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그거 먹으려고 들어왔을까? 뭐 딴 거 이유가 있겠지. 뭐 솔직히 뭐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요거 먹고 나가도 되는데 뭐 무튼 여기에서 뭐 그런 작전 뭐 비스무리한 냄새가 났다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거. 아무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기서 뭐 작전의 냄새가 났어요 라는 내용이라긴 그냥 그랬다. 뭐 기간 아직까지 금융투자는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은 이거죠. 이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7월 2일이죠. 삼성전자가 우리도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고 원래는 6월 30일 오늘에 SK가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발표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안 나왔죠. 그래서 7월 2일에 삼성전자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뭡니까?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선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겁나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뭐예요? 예, 얘네들 미국장에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선이 겁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 그럼 기대감이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한국장에서 겁나 많이 쓸 거예요. 투자 겁나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알파, 플러스 알파가 붙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선 쪽은 뭡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이쪽에 대한 전력 수요, 거기에 대한 전선 수요, 그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세는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을까요? 대장은 누구라고요? 가온전선이라고요. 대장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물론 오늘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왜곡되는 경향은 있는데 어쨌거나 업종 자체가 올랐잖아요. 업종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테마주에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대장주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얘 윗골이 슬슬 달리고 있는데 이건 뭐 예쁜 모습은 아니죠. 어쨌거나 흐름 자체는 또다시 국내장에 대한 이슈가 불어주면서 기대감 강하게 불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는 후보는 지금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흐름들을 여러분과 함께 돈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정보들과 흐름들을 돈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요. 여러분께 그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 체험방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체험방 들어와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죠. 아, 진짜 잘 하나? 정보들을 진짜 돈으로 잘 바꾸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검사를 해보고 체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체험방 신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쫓아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메인 테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는 코스닥 위주의 반도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피지컬 AI에서는 뭐 레이보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전선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유의 것들이 좀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발전소 이런 녀석들 말이죠.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어가는 게 네이버, 삼성 SDS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요. 이거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거 영상 잠깐만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려는 이유. 현재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솔루션을 잘 활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독일, 프랑스는 팔란티어 솔루션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자국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한 특히 중유럽과 동유럽 나토 국가들은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외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한민국 솔루션이 가장 급부상하고 있고, 이제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소버린 AI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고 삼성 SDS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저희 체험방에서 함께 타이밍 잡아서 돈으로 환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